자, 여러분 교재 공간 균배의 원리 말 그대로 풀이합니다. 공간을 우리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 간의 이 상권의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인데,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 점포 4가지가 나와요. 집심성 점포인데 심은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심장으로 모이듯이 점포들도 어떻게 중심부에 모여야 돼. 그래서 상권, 배후지라고 하거든요. 상권을 뭐라고? 배후지. 배후지의 중심부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권은 배후지. 여러분 상권 얘기를 많이 하죠. 배후지인데 이 배후지를 우리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상권 배후지야. 그러면 이 상권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점포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입지하는 거 뭐가 있어요? 백화점, 도매상. 요 2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지문에. 백화점, 도매상, 영화관, 호텔, 귀금속점, 뭐 고급 음식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집재성 점포가 나오죠. 요거는 상권의 중심부에 입지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좀 규모는 크죠. 산재성 점포는, 자, 여러분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점포, 이 소형 점포들은 어떻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뭐 한다? 분산, 입지. 이 동일한 소규모 점포들은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말합니다. 산재성 점포. 자, 뭐가 있어요? 미용실, 세탁소, 잡화점, 어물점, 뭐 이런 점포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좀 작아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점포인데, 여러분 우리 전신마취, 국부마취가 있듯이 국부는 일부분이야. 어떤 지역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 철물점 이런 거, 그리고 농기구상, 비료상, 종묘상 점, 뭐 또 어구점이라든지 이런 점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의 여러분 구매 습관, 여러분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가 3가지 있어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무품점. 여러분 편의품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여기 보면 많잖아요. GS25C 뭐 이런 거 편의품점입니다. 그 편의품점을 우리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CVS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CU도 있죠. 우리가 여기 앞에 편의점 보면 CU 편의점도 있어요. CU 그거 한번 보면요. 간판 보시면은 CU가 뭐냐? 당신을 위한 편의점의 약자입니다. 당신을 위한 편의점의 약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CU가 뭔지 아시죠 이제? 예?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좀 간판 영주시를 한번 보세요. 편의품점. 근데 편의품점 가보면 가격이 비싼 건 없어요. 보통 반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죠.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들. 가격은 보통 10,000원 이내의 제품들이 많고요. 의사결정도 신속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택에서 도보로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거리는 점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선매품점인데, 이것은 고객의 취미나 기호 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등 여러 점포들과 상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선매품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성 의류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가격도 좀 비싸고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전문 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이에요.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우리가 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고급 양복을 판매하는 점포 또는 고급 시계 등을 판매하는 점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명품 같은 거 있죠? 명품도 다 어디 속하는 거예요? 전문 품점에 속해요. 명품. 자, 여러분도 우리 명품은 뭐야? 좀 명품 하면은 가격이 비싸다는 걸 딱 이제 우리는 이제 드는 게 그거잖아요. 명품 하면은. 그 왜 명품인데, 명품 하면은 뭐 수량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가격이 좀 비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명품 가격이요,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게 면세점에서 많이 산다든지 뭐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명품을 사실 때는 항상 품질 보증서 받으셔야 됩니다. 품질 보증서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래서 명품을 살 때는 항상 번호가 있어요. 상품 번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휴대폰 갖고 그 회사 들어가서 번호 누르면은 자기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지 아닌지 바로 나와요.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건 얼마 안 된다. 판매 매출액은 엄청 많다고. 그러면 이거 뭐야? 밀수한 거 아니면은 가짜겠지. 그렇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명품 하면은 요즘 또 아울렛도 있더라고요. 여주 가니까 명품 아울렛. 막 이런. 네, 그건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명품을 아울렛에서 파는지, 비싼 상품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명품을 하나 딱 구매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명품, 그건 좋잖아요. 네, 어디 갔을 때 좋죠. 자, 우선은 그 내용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요, 점포까지 봤으니까 이제 상권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요, 상권 분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되죠. 왜? 상가, 점포를 어디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상권 분석 못 하겠다. 그러면 맡기면 돼요. 예? 누구한테 맡기면 돼? 예? 카드 회사에 맡기면 돼요. 예? 카드 회사 맡기면 빅데이터로 여러분이 주변에 어떻게 돼요? 동종의 업종의 매출액이라든지 고객 유형 다 분석돼서 나와. 여기 다 카드 끊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도 돼요. 자, 이 상권인데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예를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우리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뭐죠? 유동적이에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거. 그래서 상권은 유동적, 가변적이에요. 그럼 상권하면 점포가 있죠. 상업용 점포. 이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우리가 구역으로 정의되고 있는 공간에 있어서의 개념이 상권이에요. 상권. 그래서 상권은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권의 규모,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재화나 서비스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구매 빈도 있죠?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어떤 상품인 것 같아요?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예? 여러분, 커피 구매 빈도가 높지 뭐. 예? 그 커피 전문점만 상권의 규모는 어떻게 돼요? 상권의 규모, 범위 이런 것은. 예? 커피 전문점. 여러분 요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 있죠? 거기에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57개야. 안 망하는 게 신기합니다. 예? 대형 하면 뭐가 있어? 우리 생각하면 스타벅스, 뭐 이디야 커피, 그리고 또 투썸 프레스, 뭐 이런 커피들이 많잖아요. 그거 말고 또 소규모 점포들 있잖아요. 중소형 이런 게 하게 57개가 있어.
그 안에도 뭐 스타벅스가 한 3-4개가 있고 하여튼 많아요. 예? 그런 건 구매 빈도가 높은 건 상권의 범위 규모가 작아요. 작아. 그 동네지 뭐. 그런데 여러분 가구점 같은 거 있죠? 가구점.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오잖아요. 구매 빈도가 낮은 내구성 있는 상품은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권의 규모 범위는 뭐다? 어떻게 돼요? 커요. 예? 상권의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권의 규모, 범위는 어떻게 돼요? 다르다, 밑줄. 상권에 보면은 우선 나옵니다. 교재에서 빼버렸네. 우선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103페이지 한번 봅니다. 맨 밑에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죠. 자, 공간 독점법은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 상권의 형태, 확정된 상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보면요.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주유소 거리 제한 철폐했죠.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 체인점이죠. 특히 프랜차이즈한 체인점. 프랜차이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동네 2개 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내줘.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을 해야 돼. 자, 2번째는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중복이 돼 있어요. 상권이 중첩되면 경쟁이 치열하죠. 네? 치열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규모 우리가 점포,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형 쇼핑센터. 그리고 3번째가 분산시장 접근법인데 자, 이것은 시장의 분화를 또 분화된 걸 전제로 하고 불영속 상권,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는 영속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산되어 있다. 불영속 상권입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해요? 집단, 그룹별로 우리 차이를 두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급 가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자, 분산시장 접근법. 3가지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이 나타나고, 자, 104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이 학자들의 견해는요, 우리가 매년 출제인데, 올해는 이론으로서 학자 4명이 나왔어요. 올해 나온 학자가 레일리,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러하고 베버 이렇게 5명을 올해 출제했는데 4명이 지금 베버를 뺀 4명이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레일리를 올해 정답 물었죠. 왜냐? 최초의 학자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권 분석 모형에서 우리 최초 자,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에요. 자, 레일리인데 레일리는 상업 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공부할 때 하여튼 최초는 시험에 단골이에요. 네. 그래서 레일리는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그래서 레일리는 공부 잘 해야 돼. 최초니까. 레일리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여러분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뭐죠? 우리는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인력이라는 것은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무슨 거죠? 소매 인력의 법칙을 주장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응용했는데 그래서 레일리 모형을 뭐죠?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 요 지문을 출제를 했는데 자, 두 도시입니다. 여러분 A 도시의 인구가 A 그리고 B
도시의 인구인데 이게 B다. 이렇게 도시 단위입니다. 그래서 랠리는 A 도시, B 도시, 도시 단위를 기준한다. 예, 매장이 아니라 도시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한 게 랠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 상권의 경계는 여기 있거든요.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B도시 가까이 결정되는 게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죠. 분기점으로부터 A도시까지 거리, X킬로인데 우리는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B도시까지 거리를 Y킬로미터다. 이렇게 보면은 요 점이 C도시의 인구가 1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C도시 인구가 1만 명인데 C도시 인구 1만 명이 A도시에 몇 명 물건을 사러 가고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B도시에 몇 명 사러 가느냐. 요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 잠재력의 잠재적인 크기,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우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여기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몇 명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이 얘기죠. A 도시,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요 C 도시의 소비자들이 몇 명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상권이 미치는 A 도시, B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에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를 합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문제는 시험 문제, 원래 정답을 요걸 물었거든요. 비례를 뭘로 출제했다? 반비례 출제했고, 요 반비례는 뭐로? 비례로 바꿔서 출제한 원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이거든요. 흡인력 또는 유인력인데 쟤들은 유인력으로 많이 써요. 유인력인데 이런 비례죠. 비례는 뭘로 간다? 비례는 분수식의 우회가 뭐죠? 분자. 비례는 뭘로 간다?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뭘로 가요? 반비례는 분모.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로 온다. 되겠죠? 요겁니다. 자, 분수식, 이런 걸 분수식. 밑에는 분모, 위에는 분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C 도시에 1만 명 소비자가 A 도시에 몇 명 가느냐?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A 도시가 인구를 몇 명 끌어다니냐? C 도시 인구, 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례식 하죠?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몇 명 가느냐?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내.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몇 명이냐? 이런 걸 비례식이죠. A 대 B잖아요. 그러니까 A 도시에 몇 명 가면은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이 비례식이에요. 이 비례식을 저희들은 뭘로 나타낸다? 분수식으로 나타내. 예? 여러분, 비례식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A 대 B를 우리 분수식으로 나누면요. B분의 A로 쓰는 거예요. 예? 예? 중학교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이제. 예? 이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요걸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A 도시로 몇 명 물건 사러 가느냐? 인구, 유인, 비율. 그러면 몇 명 가면은 상대적으로 몇 명?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그걸 분수식으로 표현해요. 상대적 크기죠.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그럼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또 배우면 토지 1제곱미터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 또 상대적 나면 또 뭘로 가야 돼? 분모, 분자, 분수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상대적이라는 게 분수식인데 이때 얼마?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A 도시 뭐? A 도시 인구 얼마? A의 비례. A 도시 인구 비례. 또 거리,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뭐? 제곱. 거리 뭐? X.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뭐에? B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얼마? Y키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수식을 쓸 줄 알면 이제 계산은 다 끝났다. 하여튼 계산 문제 나오면 이 수식을 쓸 줄 알면 돼요. 이 수식. 그럼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써놓고 계산 못 하신 분도 많아요. 왜냐? 요걸 계산 못 하는 거지. 탄력성에서 배운 건데, 요거 이제 배우는 거, 요것을 우리는 또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내항의 곱.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 B 곱하기 X제곱.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고, 요거죠. 외항, 밖에 외항의 곱은 분자. A 곱하기 Y제곱은 분자로 가.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요 두 개 곱한, 내항의 곱 두 개 곱한 건 뭘로? 분모로. 밖에 외항의 곱, 밖에 두 개 곱한 건 뭘로? 분자로. 탄력성 계산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계산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요것은 얼마 이제? B분의 A 곱하기 이렇게 또 따로 뗄 수 있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뗄 수 있고, 또 요것은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또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요것은 또 X분의 Y 전체 뭐 제곱으로 쓸 수 있어. 지금 여러분 교재에 요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바로 위에 있는 수식이 요거예요. 되겠죠? 요 수식 유도했거든요. 이 수식은 말로, 그림 밑에는 말로 표현해놨어. 네? 그림 위에는 요 수식, 그림 밑에는 말로. 원리입니다, 원리. 예. 최초의 이론이에요, 최초의 이론. 자, 그러면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최초 이론이니까 시험의 단골. 자, 컨버스가 나오거든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어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뭐죠? 컨버스의 무슨 모양? 분기점 모양.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 또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그리고 뭐를 수정했을까요? 중력 모형이잖아요. 이것도 무슨 모형? 수정했잖아요. 이것도 중력 모형인데 뭐를 수정했을까요? 그러면 수정은, 예? 수정은 뭐를 수정했느냐? 요 인구 있죠? 요 인구를 수정한 거예요. 인구를 뭘로 수정했냐면은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어. 매장 규모, 여러분 매장 규모를 매장 면적이죠. 매장 규모, 매장 면적. 이걸로 수정한 거예요. 인구를. 그러면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매장 면적에 또 뭐?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분기점으로부터 또 뭐에? 거리에 제곱에. 그럼 하여튼 거리 제곱에는 뭐다? 반비례. 자, 그러니까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우리는 수정했다. 그러면 A 도시에, 자, 여러분 A 도시에 A 쇼핑센터가 있어요. 자, 여러분 A 도시에 A라는 쇼핑센터가 있는데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자, 또 직선거리인데 직선거리에서 B 도시에 B 쇼핑센터가 있어요. B 도시에 B 쇼핑센터가 있는데 매장 면적은 9000제곱미터다. 자, 두 도시의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를 몇 킬로? 8킬로인데 상권의 경계는 어디 있겠어요? 상권의 경계 아까 여기 내일 봤잖아요. 규모가 작은
A 도시의 A 쇼핑센터 가까이의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지. 상권의 경계에 뭐죠? 분기점이죠. 그러면 이때 거리를 이제 묻는데 이 거리를 몇 킬로? A 쇼핑센터에서 상권의 경계까지 거리를 X 킬로다. 그러면 요 거리는 몇 킬로? 8킬로에서 뭐를 빼면 돼? X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컨버스는요, 뭐냐 하면요, 상권의 경계, 분기점 구해야 되는데, 이 상권의 경계는 A 쇼핑센터가 두 도시에 두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거든요. 그럼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또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이 서로 뭐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구매 영향력, 요거 보면 되겠죠? 자, 구매 영향력, 유인력인데, 구매 영향력 A는 얼마? A는 매장 면적의 비례잖아요. 매장 면적의 비례하고 거리 얼마? 거리 분기점도 거리 뭐? X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게 바로 뭐죠?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유인력이에요. 그리고 B 쇼핑센터는 얼마? 매장 면적 9,000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얼마? 8-X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요거는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서로 뭐? 같을 때 상권의 경계가 구할 수 있다. 그럼 요거 2차 방정식에 미지수 X가 제곱이니까 2차 방정식 풀어야 돼. 또 요것도 여러분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 비례식으로 해서 자 내항이고 외항이고 관계는 그 뭐야 이게 우리 치면요 1000대 X제곱은 9000대 8-X제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우리 구할 때 내항이 곱, 요거는 외항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얼마? 9000 곱하기 얼마? X제곱. 그럼 1000 곱하기 얼마? 8-X제곱. 공 3개는 없어지면 되잖아요. 9X제곱은 얼마? 1은 곱해나면 안 하고 8-X제곱. 요거 8-X 2번 곱하면 되거든요. 요 괄호를 풀면은 2차 방정식. 중3 때 배우는 2차 방정식. 또 못 풉니다. X가 거리니까 양수. 두 개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 양수가 나올 때 뭐 요 값이 나오지. 그런데 나는 계산 못 하겠다. 그럼 계산 안 하면 돼. 가운데가 뭐 4지. 4보다 작은 값 보기 중에 보통 하나는 두 개가 있을 거야. 4보다 작은. 그럼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대충 눈치로 때려요. 아니 5개 중에 2개 찾아서 그 때려야지 뭐 어떡해. 이런 것도 못 찾으면 안 되지. 반이 3대 4보다는 작네? 이 정도는 좀 찾을 줄 알아야지. 계산 못해도. 여러분 계산하라는 말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원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는 뭘 해야 돼?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이 서로 뭐 한 점?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그걸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또 딱 수식 누트 나온 수식 후에 두 도시가 미치는 뭐죠?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그게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그걸 요거죠. 이렇게 해서 푼 게 거기 누트에서 최종 수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허프 갑니다. 여러분이 허프는요, 또 우리 내일과 더불어서 시험에 또 단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이죠. 올해 30회는 레일리 허프 두 학자는 진짜 중요해요. 네, 두 학자 중에 하나 올해 출제 또 돼요. 올해 29회 시험은요, 레일리, 지금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러 네 학자가 나왔는데 올해 시험 30회는 레일리와 허프 쪽이 좀 중요해요. 또 나와요. 자, 허프는 저거 앞에 두 이론과 다릅니다. 앞에 두 이론과 다른 게 여기는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요. 확률.
확률. 자, 이 얘기거든요. 또 소비자 거주지.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다. 자, 여러분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가 5만 명이에요. 자, 5만 명인데 문제는 3km 지점에 우리는 A라는 할인점이 있어요. A 할인점의 매장 규모는 9,000제곱미터다. 그런데 또 2km 지점, 가까운 또 2km 지점에 또 B 할인점이 있어요. 근데 B 할인점은 매장 규모가 얼마? 4,000제곱미터다. 이렇게 있고 뭐 C도 있으면 되는데 보통 두 개 우선 얘기하기 좋도록. 자, 그러면 무슨 일이냐? 이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5만 명이 이 A 할인점, 이 A 할인점을 방문을 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들어온 거예요. 확률. 확률적인 뭐다? 상권 우리 분석 모형이야. 그래서 허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확률이 들어가야 돼. 확률.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점포 매장 단위입니다. 여러분 내일리는 도시 단위고 이건 무슨 단위? 매장 단위를 기준해. 매장 점포 단위. 매장 점포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한다. 자, 매장 점포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소비자 거주지에서 우리는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세 가지 요인. 세 가지 요인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에 교재 보니까 여기 있죠? 소비자 거주지에서 뭐 A 할인점까지 뭐 거리 3km, 요 거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뭐 A 할인점의 뭐에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또 영향을 받고, 또 경쟁 대상, 경쟁 대상 점포 하나죠 지금 점포에 또 영향을 받아요.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이걸 올해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자,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걸 출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공간, 거리, 마찰계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이 공간, 거리, 마찰계수는요, 점포의 성격, 편의품점이냐, 선매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점포의 성격이나 또는 우리 교통의 편의성, 여러분 접근이 좋아지느냐, 교통이 나빠서 접근이 불리한가, 또 매장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공간, 거리, 마찰계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다? 2라고 가정을 해요. 자, 공간, 거리, 마찰계수는 2라고 뭐 한다? 가정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오면 전부 괄호 안에 보면 단, 거리, 마찰계수는 얼마? 2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라고 가정하면 또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해요. 그럼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 뭐에 비례하죠? 또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 매장 면적의 비례인데 문제는 앞에하고 다릅니다. 두 이론, 네일리와 컨버스는 직선거리죠? 직선이 아니죠? 직선거리 아니라는 걸 주의 좀 해두셔야 돼요. 거리에 뭐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의 뭐? 비례. 또 여러분 10년 전에 이걸 또 반비례로 출제했고, 이건 또 뭘로? 비례로 출제. 하여튼 거리 제곱은 반비례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가 물을 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럼 아까 A 할인점, 소비자 거주지의 5만 명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죠.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면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뭘로? 시장 점유율. 그럼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분모는 뭐다? 전체야. 분모는 전체에서 A 할인점 차지하는 게
몇 프로냐 이거지. 그럼 전체니까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A 할인점의 유인력, B 할인점의 유인력 두 개를 더해주면 돼. 그럼 A 할인점의 유인력은 얼마?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9,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의 유인력은 4,000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두 개 더해주면은 어디 A 할인점, B 할인점 유인력의 합계 전체야. 이 전체에서 뭐가 차지한다? A 할인점이니까 A 할인점의 유인력 9,000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뭐? 퍼센티잖아요. 퍼센티지. 율은 퍼센티지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몇 퍼센티지가 나온다. 이럽니다. 되겠죠? 네? 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분모는 뭐죠? 분모는 전체, 분자는 구하고자 하는 점포 들어가면 돼. 되겠죠? 전체니까 두 개 나오면 두 개 들어오면 하나 더 들어오는데 C가 있으면 또 하나 플러스 또 C 해주면 되죠? 세 개 나오면 네 개 나오면 또 하나 또 더 해주면 돼요. 분모. 하여튼 분모는 뭐다? 전체. 분자는 구하고자 하는 점포. 그러니까 분모는 전체니까 각 점포의 유인력을 전부 다 뭐 해줘? 더해준다. 각 점포의 유인력을 다 더해준 게 분모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포. 여러분 2년 전에는 점포 3개 냈어요. A, B, C까지 냈어요. 2년 전에.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점포 2개가 아니라 이제 3개까지도 이제 낸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건 뭐 암기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4km 거리에 어떻게 그래요? C 할인점이 들어선다. 얼마? 매장 규모 대형인 이게 들어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두 점포가 있다가 C 점포가 들어서면은 두 점포의 고객이 일정 부분 누구? C 할인점에 뺏기겠죠? 아니, 거주지 요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 갔던 소비자가 일정 부분 여기 뺏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뺏긴 것만큼 여기가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세요? 뺏긴 것만큼 늘어나요. 즉, 이걸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프 모형 무슨 게임?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해요. 제로 썸 게임. 예? 뺏긴 것만큼 다른 점포는 늘어난다. 자, 원리가 그렇다는 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보시면 넬슨이 나오죠. 자, 넬슨은 소매 입지론이죠.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를 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 매상고,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하는 원칙 8가지를 제시해. 그 여러분 교재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8가지 중에서 넬슨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한다. 넬슨은 뭐를 강조한다? 양립성. 양립성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완관계, 이런 보완관계입니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인접 점포들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올리는 형상이야. 자, 요즘 병원 건물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국. 이게 보완관계입니다. 예? 그 얘기죠. 자, 요즘 건물에 보면요, 한 건물에 뭐가 있어요?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있죠? 이런 게 보완관계예요. 예? 그래서 점포 여러분 거래를 할 때 그런 걸 잘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점포에 커피 전문점이 하나 1층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층에 커피 전문점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안관계는 뭐를 내줘야 돼? 피자집 내주든지. 예, 이런 걸 내줘야 돼. 보안관계는. 자, 우리 지금 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학원이다. 그럼 또 4층에 또 학원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내줘야 돼? 음식 좀 내줘야 돼. 배고프면 내가 사 먹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완 관계 있는 거. 자, 그래서 양립성을 강조한다. 자, 그리고 거기 크리스탈러. 이번 출제 또 한 29회 또 출제했었죠. 크리스탈러의 뭐죠? 중심지 이론. 그래서 항상 용어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죠? 크리스탈러는 재화.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무슨 관계? 최소 요구치 관계. 자,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누구? 크리스탈러. 그럼 여기는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중심지 개념이 뭐냐?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요.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의 기능을 가진 그 장소를 뭐라고 한다? 중심지라고 해요. 중심지. 예?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중심지예요. 여기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에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냐?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요 최대한의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 거리다.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거리. 이걸 재화의 우리가 도달 거리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죠? 이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인데, 그래서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될 때, 여러분 요 수요가 요 0을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되면 공급할 필요가 없지. 수요가 없으니데. 그러니까 수요는 여기 플러스니까 공급 당연히 되고,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0이 되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최소 요구치는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을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돼. 자, 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차리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순위 치킨집, 2순위 커피 전문점, 3순위 편의점, 3대.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그 치킨집 하잖아요. 예? 자영업 소규모 점포를 내는데, 예? 임대료 감안하고 이 부부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최소 하루에 몇 마리를 팔아야 어떻게 최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 팔아야 돼요? 30마리 팔아야 돼요. 30마리 쌤. 예? 더 팔면 이제 이득을 얻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있잖아요. 그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고객 수가 어느 범위까지가 되느냐. 최소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이 공간적인 이 범위를 뭐라고 하죠?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나타내. 그러면은 우리가 중심지가 성립하려면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이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이렇게 안에 있을 때 뭐가 성립한다?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 그래서 항상 크리스탈 이론은요, 중심지의 개념, 재화의 도달 거리 개념, 최소 요구치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중심지인데 여러분이 크리스탈러는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해요. 자, 크리스탈러는요 다수의 중심지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우리 중심지에 있어서의 이 상권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상적인 모형이, 여러분 거기 그림 보니까 무슨 모형이 나오죠?
정육각형이에요. 다수의 크리스탈로는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상적인 우리 상권의 형태는 뭐다? 정육각형이다. 정육각형이 되면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육각형, 그래서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108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육각형이다. 자,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중심지를 크리스탈은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보는데, 자, 고차원 중심지는 요 중심지의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대표적으로 백화점 같은 거. 그럼 여러분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수도 적어요. 고차원 중심지 수는 적고, 또 어떻게 돼? 간격, 거리는 멀고, 또 매장 면적 규모, 중심지 규모는 크고, 그 얘기예요. 근데 저차원 중심지는요, 중심지의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편의점. 자, 여러분 편의점, GS 편의점 간의 간격, 거리. 밖에 보세요. 거리 가깝죠? 가까워요. 거리 가깝습니다. 거리 가까워요. 또 편의점 수, 백화점 수에 비하면 편의점 수 많습니다. 많다. 매장 규모 작죠. 그 상식으로 풀어야 돼. 상식. 예? 그러면은 중차원 중심지는 여러분 학교, 예? 학교의 뭐 일정 범위의 학교의 뭐 학군, 이런 것이 바로 중차원 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우리는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애플봄 교수가 나와요. 애플봄 교수의 CST. CST,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니크. 번역을 하면 커스터머 소비자, 스파팅 분포 기법, CST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돼요. CST. 여러분 시험에 낼 때는 그냥 약어로 CST 이렇게 내버립니다. 시험 문제. 소비자 분포 기법 관로 적어주면 좋은데 또 안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약어로 그대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CST. 자,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가 있어요. 자, 이마트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인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찾아옵니다. 많이 오겠죠? 그 고객 중에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요. 추출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지도상에 표시를 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법을 CST. 그래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어떻게 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상권의 범위, 어디서 찾아오는 상권의 범위 규모 알 수 있고요. 또 카드 와서 끊어요, 여러분이. 끊으면은 한 달에 몇 번 오느냐, 1년에 어느 정도고,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예?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온다, 어느 지역에서는 적게 온다. 그럼 경쟁 점포가 있나? 경쟁 점포의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고객이 감당을 못한다. 그럼 점포를 확장을 좀 해야겠다. 점포 확장 계획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무적으로 우리 구하는 CST. 유통업계에서 많이 활용하죠. 자, 그래서
6학자를 지금 배우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다? 최초의 이론 내일, 그리고 확률, 내일과 다른 형태의 확률을 의미하는 또 누구? 허프. 올해 2학자 진짜 중요해요. 올해도 출제했지, 29회도 출제했지만 내년 30회 시험에도 중요한 학자 둘. 자, 여러분 오늘 학자 상권 분석 모형 학자만 배우셨거든요. 다음에 배울 때 공업 입지론의 배보 배우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 학자 3명이 나오고요. 또 지대 이론 가면 학자가 또 6, 7명 또 배우셔야 돼요. 이제 문제는 학자들의 이름이 시험에 나오는데 어디 소속됐는지만이라도 꼭 알아야 돼. 상권 분석 모형 누구?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누구? 예? 이름 알아도, 원래 이름만 알아도 한 문제 맞췄어. 5초도 안 걸렸어. 이름만 알아도. 어디 소속되는지 알면은 그 문제 원래 하나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소속군을 알아야 돼. 소속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업 입지 이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